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숫자 2개를 입력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한 결과를 출력해달래요. 2개를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받는 걸 2번 할 건 아니고요. 한 번에 입력을 받되 얘를 스플릿으로 쪼개서 2개로 인지한 채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가져오고 2개 가져오자. 얘는 넘버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문장이 아니라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2개 해줄 거고, 구분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1, 2 공백 한번 넣어서 구분자 처리해주고 1, 2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2개 리스트에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2개 입력을 받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서 눈으로 확인도 했고요. 그럼 이제 얘네를 가져다가 더하는 연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스플릿을 사용해서 구분자를 통해서 입력받은 걸 쪼개서 리스트화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리스트잖아요. 현재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리스트라는 걸.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요소들,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이 2가지 요소들을, 2개의 요소를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우리? 자, 넘버 안에 있는 0번 인덱스, 그리고 넘버 안에 있는 1번 인덱스, 이 결과 한번 예상해보세요. 네, 얘는 12가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입력한 모든 입력값들은 문자화돼서, 그러니까 문자 처리로 여기에 저장이 될 거니까 얘는 문자 더하기 문자잖아요. 이렇게 1 문자 더하기 2 문자니까 문자는 그냥 옆으로 붙어서 나열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산된 결과인 3이 아니라 1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려면 넘버의 0번째 인덱스, 얘를 정수화 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도 정수화를 해줘야 이 연산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3이라는 결과를 나타내 줄 거예요. 이래야 정수 더하기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타입을 바꿨을 때 얘는 이제 애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를 타입을 변환시킨 거죠. 근데 얘네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출력할 때만 더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얘한테 정수화를 걸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2개 주석 걸어놓고, 이렇게 이러면 출력할 때만 정수화가 돼서 연산 결과를 보여줄 거고, 둘 중에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데이터 자체의 타입이 실제로 변하는 거랑 출력할 때만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거랑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고 싶어서 이렇게 처리했어요. 얘는 여기서 정수하지 말고 여기서 정수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1, 2, 3 입력했어요. 안되겠죠. 왜냐면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3이라는 값은 우리가 정수화를 시켜준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뭔가 더 입력을 할 거고 그 입력한 결과도 다 덧셈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정수화하는 거를 매번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작업을. 그쵸?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입력해야 될 숫자가 예를 들어 5000개고요. 그
그 5000개에 대한 연산 결과를 얻고 싶대요. 더한 결과를. 그럼 우리 이거 몇 번 해야 돼요? 5000번 해야 되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쵸?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숫자 3개를 입력받을 거고요.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개념 맵이라는 애가 나타났네요. 얘가 뭐 하는 건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지금 이거 그대로 활용하면 여기다 3개까지 정수화하는 거 처리해줬으니까 3개 입력 받으면 문제없이 잘 되겠네요. 이거 그쵸? 하기 전에 얘는 얘를 하나 올려서 원본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1, 2, 3 원본 잘 나오고 덧셈 결과 잘 나와요. 근데 얘도 문제가 하나 더 늘었대요. 입력을 4개를 받을 거고 이거에 대한 연산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5000번 이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B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실수가 들어있어요. 실수. 여기 온점이거든요. 3.14, 7.77, 10.12.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그냥 리스트로 나타나겠죠. 근데 얘를 다 정수화 시키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B라는 리스트를 3, 7, 10 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이거 해줘야겠죠. 아까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거 3개 해줘야 되는 거. 이러면 B를 조회를 했을 때 이제 정수가 나올 거니까. 그쵸? 이 시점에서의 B는 실수가 들어있는 리스트겠지만 정수화를 다 마치고 나서 밑에 있는 B는 정수만 나타나게 될 거니까 정수화 했잖아요. 뭐 데이터 손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정수화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정수화가 필요한데 이 정수화를 매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값이 늘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정수가 안 됐잖아요. 그죠? 얘도 정수화를 시켜주려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좀 바꿔볼 겁니다.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을 건데 얘를 이대로 쓸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감싸줄 거예요. 감싸서 리스트로 형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러면 B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다 정수가 됐죠. 얘는 원본이고 이 원본을 이 과정을 거쳤더니 다 정수가 됐네요. 그러면 이 위에서 매번 해줘야 됐었던 이런 불편한 작업들 필요 없이 이거 한 줄이면 다 된 거죠. 근데 얘가 데이터가 또 늘었대요. 얘는 상관없죠.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해봤는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1대1 매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1대1 매칭. 정확한 뜻은 매핑이거든요. 근데 매핑이란 단어는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매핑이라서 맵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1대1로 매칭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봤을 때, 자, B는 리스트죠. 값이 지금 현재 5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를 순서대로 인트화 시켜요. 0번 인덱스 거 인트화 시키고, 1번 인덱스 거 인트화 시키고, 2번 인덱스 인트화, 3번 인덱스 인트화, 4번 인덱스 인트화, 다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게끔 처리를 해줘요. B한테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 다 인트로 매칭을 해서 평균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맵이라는 공간 안에 담기거든요. 근데 얘를 맵으로 그냥 쓰면 맵은 인덱스가 없어요. 얘는 좀 방식이 다른 게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는 말 그대로 이 밸류 값을 가져오기 위한 키 값이 될 거고요. 밸류는 이 키에 해당하는 실제 값이 될 거예요, 데이터. 근데 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덱스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덱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막 연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리스트로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때 대부분 다 리스트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언어, 자바로 예를 들자면,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맵만 사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많은데 이제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서 리스트 맵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리스트 맵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맵을 한 번 더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역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바에서 사용했던 리스트 맵과. 근데 파이썬도 리스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화를 한 번 더 시켜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얘도 리스트로 나오잖아요. 얘가 리스트라는 건 우리가 리스트로 쓸 수 있었던 함수들, 뭐 방식들 다 사용 가능한 거죠. 얘는 결과가 리스트니까. 자,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죠. 이게 이 원본 B예요.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여기 있는 B는 이 이후에 있는 B예요. 그러니까 얘죠, 얘. 이 과정이 거쳐진 결과를 담고 있는 B가 이겁니다. 첫 번째 B 안에는 둘, 넷, 다섯, 여기 뭐 3.14, 여기 7.77, 10.12, 11.11, 15.34 이런 거 들어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 과정을 한번 거쳤어요. 이 과정은 B는 리스트 맵 인트 B, 이 과정을 한번 거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정수가 돼서 3, 7, 10, 11, 15로 담긴 거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맵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의 변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B라고 하는 리스트를 인트로 형변환을 해준 거잖아요. 얘가 결국 한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B에 들어있는 요소들 전부를 인트로 형변환 해준 거예요. 맵은 그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리스트로 감싸서 리스트로 보여준 거고, 그러면 이 맵을 변환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인트 변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 3.14가 변환기를 한번 거쳐요.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트 변환기를 거쳤으니까 얘는 실수가 아니라 정수가 된 거죠. 얘도 똑같이 변환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일로 가요. 얘도 거치고 일로 가요. 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3.14가 변환기를 거친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일로 갔다면 우리가 결과를 예상할 수 없겠죠. 위치가 제멋대로 바뀌었다면 예상이 불가능해요. 근데 순서대로 변환기를 거칠 거기 때문에 결과도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화를 시켰으니까. 얘는 인덱스가 존재하는 애니까 순서대로 인덱스가 증가할 거잖아요. 0부터. 요거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거 해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쵸? 넘버에 그냥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리스트화 시킬 건데 맵에 인트 넘버. 이러면 밑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한 거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갖고 와서 봐도 같은 거죠. 대신에 지금 리스트를 우리가 외부에서 입력을 받게끔 처리한 거고, 그 입력받은 애를 인트 변환기 거치게끔 처리한 거고, 그 결과 리스트로 반환되게끔 해줬으니까 인덱스가 존재하니까 꺼내서 더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더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해봤던 방식을 활용하면. 아니지, 0부터 넘버에 랭. 이거 넘버 길이잖아요. 여기서 썸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면 얘는 여기서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야겠죠? 바깥에다가. 이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출력을 썸을 한다면 우리가 몇 개를 입력했는지 개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워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만약에 1, 2, 3, 3개 입력했대요. 네. 아, 1, 2, 3. 왜? 랭이 아니라고? 예.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수업을 해가지고 순간 헷갈렸네요. 스텝이 빠졌죠? 왜 무한루프를 도만했네. 이러면 3개 더한 결과 6 나올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받는다면 이거에 대한 총 연산 결과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로 구분만 지어준다면 입력받은 숫자에 대해서 모두 더한 연산의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됐네요. 그쵸? 물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3개 입력을 받는 거고 그걸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 입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 열자. 포문이라는 거를 새로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반복문 while 말고 for라는 것도 있었는데 포문은 아예 좀 방식이 달라서 나중에 배울 거라고 했었죠. 그 포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만약에 0부터 9까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0부터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러면 0부터 9까지 들어있는 리스트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훨씬 간단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우리 반복문을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전에 배웠던 맵을 활용해서 뒤로 하죠. 자, 리스트, 맵, 인트까지는 방금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은데 지금 새로운 렌지라고 하는 게 나왔죠. 얘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둘이 똑같죠? 이렇게 넣는 거랑 이렇게 넣는 게 지금 똑같아요. 근데 렌지가 대충 이것만 놓고 보면은 딱 지금 블럭 씌워져 있는 이것만 놓고 보면 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함수 실행하고 있는 거죠. 얘도 함수예요. 함수인데 함수 실행하는 거에 10이라고 하는 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는 10을 넣었는데 0부터 9까지가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이 렌즈 안에 인자가 하나다. 그러면 무조건 시작은 0이고요 0부터 10 전까지가 돼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트로 맵이 인트 변환기 한 번씩 거쳐가지고 그걸 리스트화해서 결국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레인지라고 하는 애는 결국 여기 쓰여있는 인자 하나만 쓰여있을 경우에는 얘가 0부터 여기 쓰여있는 숫자 전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문을 배우게 되면 이 레인지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자, 얘는 딱 봤을 때 뭐 하는 반복문이죠?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럼 얘는 총 몇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네,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인데 이 조건식은 몇 번 실행돼요? 네, 10번 실행되죠. 스텝은 출력은 몇 번 실행돼요? 얘는 9번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조건만 한 번 더 실행을 하는 거였으니까 마지막 거짓을 찾기 위해. 자,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반복문을 적어 줄 건데 포문으로 적어 볼 거예요.
지금 이 while과 이 for문이 똑같은 작업 결과를 보여주는 반복문들이에요. 아니다. 얘가 똑같아지려면 0이어야지.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결과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레인지 아까 들었죠? 몇부터? 0부터 10 전까지. 그러면 0부터 결국 9까지. 그쵸? 그리고 이 2는 뭐였어요? 2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리스트 다룰 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뒤에 오는 요소를 순회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뒤에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요소를 한 번씩 순서대로 순회를 다 해보고 라는 뜻이에요. 인은.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에 if 그 리스트에서 데이터 중간에 하나 있는 거 지울 때 if가 뭐 이런 거 in 뭐 a 해가지고 a를 순회해 봤을 때 이 안에 얘가 있냐를 검사해 봤었잖아요. 얘를 한 바퀴 싹 돌아보는 거예요. 순회. 우리가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걸 순회라고 했었죠. 그 순회를 했을 때 들어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자, 얘는 레인지에는 0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9까지를 차례대로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i한테. 그래서 그 처음에 0일 때 i 0이니까 0 출력되는 거고요. 두 번째 1일 때 i에 1 들어가 있으니까 i 1 출력되는 거고, 2, 3 쭉 출력되다가 9까지만. 10은 안 하겠죠? 10 전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문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 초기값이었고 종료 조건이었고 스텝이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초기값 있나요? 없죠. 종료 조건은요? 종료 조건은 있네요. 0부터 10 전까지 라고 했으니까 얘가 10 전까지라는 게 종료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스텝은요? 없죠. 완전히 좀 사용법이 달라요. 근데 사실 얘도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지금 인자가 하나잖아요. 인자가 하나일 때는 초기값과 스텝을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늘렸어요. 인자를 하나 더 줬어요. 지금 여기 커서 있을 때 안 뜨나? 아까 떴는데? 다시. 여기 보시면은 이 괄호 안에 인자로 스타트, 초기, 스탑, 종료 조건, 스텝, 보폭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3개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줬을 때 나머지가 생략된 거고, 하나만 줬을 때는 0부터 들어있는 인자 전까지 라고 인식이 되는 건데, 인자를 하나 추가했어요. 이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시작점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부터 10 전까지 9까지 출력을 해줄 겁니다. 여기는 초기값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는 종료 조건, 얘는 근데 10 전까지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while에서 이렇게 하면 10을 포함하죠. 근데 얘는 무조건 10 전까지예요. 여기 들어있는 숫자 전까지. 그러니까 while로 치면 부등호가 이렇게밖에 안 쓰인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인자를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1부터 지금 현재 9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이었는데 여기다가 인자를 제가 2를 줘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1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데 이 보폭이 1이었던 게 2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13579 찍히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인자를 우리가 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냥 뭐 0부터 뭐 한 10까지 돌려야 된다. 그러면 레인지 써놓고 이 안에 10을 넣어주면 0부터 10까지 돌 거니까 굳이 인자 다 정해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정해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뭐 나올까요? 얘는 이제 조정을 걸게요. 이 결과 한번 예상해보세요. 얘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만 써주게 되면 얘는 첫 번째 건 시작점이었고 두 번째 건 종료 조건이었죠. 그러면 얘는 지금 10부터 0 전까지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근데 10부터 0 전까지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면 10부터 0 전까지죠. 10에서 0으로 가면 방향이 이거니까 역방향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X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양수의 방향, 양방향과 음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0에서 10으로 갈 때는 양방향이 맞지만 10에서 0으로 갈 때는 음의 방향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0 전이라는 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부터 1까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스텝을 안 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동으로 양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대신에 for는 무한루프에 빠지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끝나있죠. while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조건 잘못 주면은 무한루프 빠져서 그냥 프로그램이 안 끝났잖아요. 우리가 정지 눌러주기 전까지. 근데 얘는 무한루프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로는 무한루프를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럼 얘를 정상작동하게 하려면 인자를 하나 더 늘려서 스텝을 정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1로 그럼 10부터 1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3개를 입력했을 때 초기, 종료, 스텝이었으니까. 그럼 10부터 0까지, 0 전까지 마이너스 1씩 이렇게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포문을 활용해서 요소들을 따로따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A는 10, 20, 30이 들어있는 리스트고요. in 뒤에 A가 맞죠. A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죠. 리스트니까. 그러면 차례대로 순회를 해서 V한테 하나씩 꽂아요, 값을. 첫 번째 10의 값을 V한테 꽂고요, 출력해요. 두 번째 20의 값을 V한테 꽂아서 출력하고요. 세 번째 30의 값을 V한테 꽂아서 출력을 해요.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얘를 자바 문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향상된 포문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걸 돌렸을 때 결과가 10, 20, 30 요소가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V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방금 V라고 썼던 거는 이제 밸류의 약자로 보통 V 혹은 VAL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썼던 거고, 얘는 그냥 변수니까 잘 맞춰서 사용만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 리스트에 값이 하나 늘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요소 잘 출력해주겠죠. 반복문이니까. 이렇게. 근데 A는 그냥 놔두고 올 아니 자, 이러면 뭐 나올까요? 자, 얘는 0, 1, 2, 3이 나오죠. 왜냐면 A의 랭스 구했을 때 얘는 지금 몇이에요? 4죠. 그럼 결국에 이 자리가 이 랭스 함수가 실행된 결과에 대한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0부터 4 전까지 였으니까 0부터 3을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해주겠네요. 그러니까 0, 1, 2,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 한번 예상해보세요. 얘는 3, 2, 1, 0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4였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이 자리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3부터 0까지 0 전까지 1까지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아, 여기 안 바뀌었네. 3, 2, 1, 0이 나오는 거죠. 역순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를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얘는 사실 리스트를 출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리스트의 길이를 활용해서 숫자를 출력을 한 건데, 리스트를 요소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역순으로 40, 30, 20, 10 나올 거니까. 그쵸? 아까 이것만 활용했을 때도 이거 하나 복사해놓고 이것만 활용했을 때도 이렇게 출력해주면 나올 거니까 랭스를 활용해서 또 요소를 다 까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것보다는 얘가 훨씬 편하긴 하겠죠. 요소를 그냥 출력할 거라면. 근데 역순으로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웠던 이 포문의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세요. 지금 49분.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부터 다시 할 건데 5분에 일단 출석 부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할게요.